푸른 사자 와니니 2 13장에서 15장. (13장) 와니니 무리. 슈자 무리와 너무도 잘 어울려 보이던 잠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와니니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로 잠보가 나타났다. 마이샤와 바라바라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만 와니니는 할 말을 잃었다. 놀랍고 기쁘고 그리고 미안하고 서운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잠보가 기다렸다는 듯 되물었다.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냐? 와니니, 너 설마 그때 그 얘기가 진심이었냐? 나더러 아예 슈자무리가 다 되었다고 한 말이 진심이었던 거야? 와, 그래서 나를 두고 가버린 거였어? 아니, 나는... 그 어떤 것도 와니니의 진심이 아니었다. 그건 와니니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는데 잠보를 믿지 못하고 멋대로 떠나버린 거였다. 미안해. 와니니가 고개를 숙이는데 바라바라가 슬쩍 끼어들었다. 멀리에서 보기에도 잠보 너 슈자무리랑 엄청 가까워 보이긴 했어. 뭐? 내가 그래, 인정한다. 슈자무리랑 친하게 지냈다.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암사자 무리가 환영해주는데 당연히 기분 좋지. 잠보가 스스로 인정을 하니 와니니는 새삼 서운한 마음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떠나준 거잖아. 거기서 잘 지내라고. 뭐가 날 위해서냐? 넌 도망친 거잖아. 안 그러냐? 그때 마이샤가 나섰다. 그만해, 둘 다. 이게 바로 슈자무리가 원하는 일이야. 이제 알겠어. 마이샤가 그동안 잠보도 와니니도 몰랐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슈자무리에서 와니니 언니랑 잠보 오빠를 무리로 받아주고 싶다고 했어. 와니니 언니는 몸집이 작아도 눈과 귀가 밝고 영특해서 좋은 사냥꾼이 될 거라고. 잠보 오빠도 믿음직한 수자자가 될 거라고. 근데 나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야. 나는 무리에 도움이 안 되는 어린 사자니까. 와니니는 새삼 슈자 무리한테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얘기도 했어. 모르는 사자들하고 오래 같이 지내면 그 냄새 때문에 엄마들이 나를 못 알아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와니니와 잠보는 분노에 찬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슈자무리는 수사자만, 그러니까 잠보 너만 자기 무리에 들일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선 마이샤부터 조용히 쫓아냈겠지. 그러면 내가 뒤따라갈 거고 잠보 너를 두고 나만 혼자 떠날 거라고 생각했겠지. 난 정말 바보였어. 나도 바보였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조금도 못했어. 나도 바보였지 뭐. 마이샤도 투덜거렸다. 미안해, 잠보야. 와니니가 진지한 얼굴로 사과했다. 그렇게 두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였다. 비로소 마음 깊이 잠보에게 미안해졌다. 잠보도 와니니에게 가만히 이 말을 기대어왔다. 나도 미안해. 너랑 마이샤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 그리고 바라바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모든 게 슈자 무리의 속셈대로 될 뻔했어. 와니니와 마이샤는 어리둥절했다. 잠보가 바라바라에게 물었다. 네가 일부러 냄새를 남겨준 거지? 바라바라는 으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보도 바라바라 덕분에 거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다. 바라바라의 냄새를 맡고 처음엔 무투가 마이샤랑 와니니를 해친 줄 알았는데 와니니 냄새도 나서 그 냄새를 따라왔지. 그렇게 내 자리로 되돌아왔어. 와니니 무리로. 바라바라가 기쁨에 찬 소리로 울었다. 마이샤, 와니니와 잠보도 바라바라에게 기대며 온기를 나누었다. 와니니 무리. 바라바라가 조용히 말했다. 와니니 무리, 그 말을 잃어버린 줄만 알았다. 그런데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와니니와 잠보와 마이샤,
그리고 이제 바라바라도 함께였다. 그 모두가 완인이 무리였다. 비가 내렸다. 완인이들은 빗속을 즐겁게 뛰어다녔다. 이제 말라이카를 되찾아야 할 때였다. 일단 아카시아 언덕으로 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곳에서 말라이카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완인이 무리는 깜깜한 새벽에 길을 나섰다. 완인이가 말라이카를 부르듯 포효했다. 완인이 무리가 말라이카를 부르며 힘껏 포효했다. 아직은 검은 땅, 포효 소리로 다른 사자와 시비가 붙을 일은 없었다. 그런데 풀숲 저편에서 포효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사자의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빠르게 가까워졌다. 완인이들이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오고 있었다. 말라이카. 완인이가 그 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들었다. 완인이! 마이샤! 잠보! 정말로 말라이카였다. 말라이카가 온 힘을 다해 무리를 외쳐 부르며 달려왔다. (14장) 사냥꾼의 일. 코끼리! 모든 게 코끼리 때문이었어. 말라이카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라이카가 아기 코끼리를 공격했던 것이다. 바라바라의 말이 사실이었다. 완인이는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바라를 돌아봤지만 바라바라가 보이지 않았다. 말라이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코끼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 그런 코끼리를 노린 게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한 목숨은 다른 목숨을 살리고 기른다. 그것이 초원의 법이다. 아기 코끼리가 이미 숨을 거두었다면 마땅히 다른 목숨을 위해 내줄 일인 것이다. 하지만 코끼리 덕분에 내가 너희를 찾아올 수 있었지. 완인이의 짐작대로 말라이카는 아카시아 언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이에나들도 다른 사자들도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길 꺼렸어. 인간들도 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 그 이야기를 다 하도록 바라바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완인이와 다른 사자들이 불러봤지만 대답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바라바라를 잘 모르는 말라이카만 태평한 소리를 했다. 무투한테 돌아갔나? 그럴 리 없어. 완인이가 쏘아붙였다. 그러고 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사실은 무투도 나처럼 아카시아 언덕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사냥감이 없어서 무투가 딴 데로 가버린 것 같거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완인이는 무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설마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것도 사자가. 그런데 바라바라가 갑자기 사라진 걸 보니 어쩌면 바라바라는 제 아빠를 뿌리치기 힘들어했는데 잠보가 말했다. 마음이 약한 데가 있잖아. 마이샤도 말했다. 무투의 아들이 무투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 대체 왜들 그렇게 심각해? 말라이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완인이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완인이 무리, 그 이름에 누구보다 기뻐하던 바라바라가? 일단 무투가 검은 땅에 왔는지 확인해보자. 그게 정말 급한 일이야. 완인이들은 풀숲 곳곳을 돌아다녔다. 어쩌다 마주친 동물들은 사자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다. 치타 삼형제도 다시 마주쳤다. 치타들은 완인이에게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길을 보냈다. 아니 대체 왜 저래? 감히 사자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사정을 모르는 말라이카는 분해서 펄펄 뛰었지만 완인이는 짐짓 엄한 얼굴로 말을 돌렸다. 치타의 눈앞에 부끄러워지는 마음은 오직 바라바라만 알 터였다. 우리 흩어져서 찾자. 나는 마이샤랑 갈게. 잠보랑 말라이카, 너희 둘이 같이 움직여. 무투를 찾으면 하나는 무투를 따라가고 다른 하나는 무리에게 알리는 거야. 알았지? 무투를 찾지 못하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와니니와 마이샤는 풀숲의 어깨를 스칠 만큼 몸을 낮추고 조용히 움직였다. 그때 어떤 발소리가 들려왔다. 와니니는 긴장하며 귀를 세웠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인간이었다. 그 인간은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걷는 자들. 와니니는 코끼리 나말로그의 음성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지금 와니니 눈앞의 인간은 초원을, 동물의 영토를 두 발로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어딘가를 노려보며 천천히 허리춤에 있는 것을 손으로 뽑아들었다. 와니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걷는 자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알아챘다. 그건 사자가 가장 잘 아는 사냥꾼의 자세였다. 와니니는 마이샤에게 속삭였다. 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왜? 인간을 사냥하게? 잘 모르는 사냥감을 함부로 노려선 안 돼. 일단 살펴보라는 거야. 와니니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걷는 자의 옆 얼굴이 그가 노리는 사냥감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사자. 와니니가 잘 아는 사자 무투였다. 무투도 송곳니를 드러내며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가 노리는 건 또 다른 걷는 자였다. 와니니는 그 모든 상황을 한눈에 봤다. 무투가 걷는 자를 노리고 또 다른 걷는 자가 무투를 노린다. 어떤 사냥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초원의 목숨이 살고 죽는 데는 행운의 힘이 가장 큰지도 모른다. 오늘은 무투가 불운한 날이다. 무투는 걷는 자들에게 사냥당할 것이다. 와니니는 그렇게 직감했다. 와니니 무리는 더 이상 무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싸움도 없이, 위험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대로 물러나는 게 맞았다. 그것이 와니니 무리를 돌보고 영토를 지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표범의 죽음이, 아산테 아저씨의 모습이, 코끼리 나말로그 이야기가, 인간의 자동차에서 나던 불의 냄새가 떠올랐다. 걷는 자들. 와니니는 풀숲에서 뛰어올랐다. 검은 땅을 호령하는 포효 소리와 함께 걷는 자를 덮쳤다. 걷는 자가 천둥 소리와 함께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졌다. 표범의 가슴에서 피를 쏟게 만든 그 천둥 소리였다. 그러나 와니니는 표범처럼 쓰러지지 않았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서 걷는 자를 내려다보았다. 걷는 자는 사자의 아래에서 몸을 떨었다. 와니니가 포효하며 입을 크게 벌렸다. 안 돼! 걷는 자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와니니를 떠밀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와니니는 걷는 자의 눈에 담긴 사자를 보았다. 초원의 왕이었다. 풀숲의 그림자, 암사자였다. 와니니는 암사자였다.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영토를 호령하는 암사자였다. 쏘지 마. 걷는 자가 와니니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다. 와니니가 눈을 들자 무투의 사냥감이던 자가 덤불 앞에 주저앉아 와니니에게 그것을 겨누고 있었다. 와니니는 그것을 알아보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 걷는 자는 감히 사자에게 천둥 소리를 터뜨릴 주제가 못 되었다. 그리고 와니니는 무투의 뒷모습을 보았다. 걷는 자들에게 와니니에게 등을 보이고 허둥지둥 도망치는 무투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제 아무리 덩치가 크고 갈기가 풍성해도 강한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대도 그건 한낱 사냥감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와니니는 사자의 일을 하기로 했다. 이제 검은 땅의 주인이 무투를 사냥할 때였다. 와니니는 다시 눈길을 내려 걷는 자를 보았다. 걷는 자는 그저 떨고 있었다. 걷는 자들 또한 한낱 사냥감이었다. 와니니는 슬쩍 몸을 뒤로 물렸다. 먹이로 삼지도 않을 사냥감을 해칠 필요는 없다. 오늘 와니니가 점찍은 사냥감은 따로 있었다. 와니니는 훌쩍 몸을 돌렸다.
숨어있던 마이샤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자는 걷는 자들을 뒤로하고 풀숲으로 달려갔다. 우리 죽을 뻔했어. 그 사자가 나를 살려줬어. 줄리어스와 로이 두 사람은 와니니가 사라진 자리를 돌아봤다. 그러게 왜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인간이라는 거 사자랑 마주하니 정말 한낱 사냥감이더라. 총은 우릴 살리는 게 아니야. 동물을 해칠 뿐이지. 그나저나 대체 그 덤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 때문에. 그거 암사자 목걸이야. 그 부리는 물렵이었을 거야. 건기의 새끼들을 데리고 무리를 떠난 암사자였어. 그러다가 새끼들을 많이 잃었고, 그래도 어린 암사자 하나를 살려서 애지중지 돌봤다는데 어린 사자는 어떻게 됐는지. 악랄한 미를렵꾼들. 줄리어스는 아까 그 암사자를 생각했다. 처음 보는 암사자였다.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늠름했다. 로이가 총을 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었고 먹이로 삼지도 못할 사냥감을 살려주는 관대함도 있었다. 위대한 사냥꾼으로 자랄 것이다. 사자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거친 땅에 어엿한 새 주인이 생겼다. 15장 검은 땅의 주인.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걷는 자를 뒤로하고 도망치는 무투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 순간 와니니는 무투를 쫓기로 했다. 도망치는 것을 뒤쫓는 것. 그건 사자의 본능이자 가장 큰 기쁨이다. 와니니는 두렵지 않았다.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는 것. 그것은 암사자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와니니 무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기로 했다. 처음으로 와니니는 아산테 아저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스스로 원하던 싸움을 했으니 나는 스스로의 왕이다. 조언의 왕이다. 와니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을 치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마이샤,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나는 언제나 물가에 오면 암사자를 만나. 너도 그렇지? 처음에는 미친 사자인 줄 알았어. 물속에 온몸을 담그고 있다니. 하지만 자꾸 만나다 보니 그렇게 이상한 사자는 아닌 것 같았어. 어쩐지 얼굴이 눈에 익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문득 깨달았어. 마이샤가 궁금해하는 얼굴로 물속의 와니니를 보았다. 우리 엄마들을 닮은 사자였어. 이제 거의 우리 엄마들처럼 보여. 참 신기하지? 이런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이샤, 나는 엄마들이 물속에 사자를 보냈다고 생각해. 한참 목이 말라 물가로 찾아온 내 앞에 엄마들의 마음이 나타나준다고 생각해. 마이샤가 웃지 않을까 와니니는 걱정이 됐지만 마이샤는 조금도 웃지 않았다. 언니, 우리 엄마들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거겠지? 마이샤가 물었다. 와니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 불과 함께 엄마들은 초원에서 사라졌어. 하지만 엄마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엄마들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믿을 수 없어서 엄마들을 찾겠다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마이샤는 말을 그치고 물속의 사자와 한동안 마주 보았다. 그리고 기운을 얻은 듯 말을 이었다. 이제 알겠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그렇게 단숨에 사라질 리 없잖아. 물가에, 내가 목이 말라 찾아온 물가에 나타나주는구나. 그렇지만 와니니 언니, 저 사자는 아무래도 우리 엄마들을 닮지 않았어. 이제 막 솜털을 벗은 어린 사자 같잖아. 기다려. 엄마들은 꼭 너를 찾아올 거야. 오늘 네가 할 일을 하면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고 그러다 엄마들을 만나는 날이 찾아올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완인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엄마들을 불렀다. 초원의 어디에나 있는 엄마들의 마음이 완인이의 심장으로 흘러들었다. 마이샤야, 이제 나는 무투를 따라갈게. 너는 가서 잠보와 말라이카를 데려와. 언니 혼자 무투와 싸우겠다고? 안 돼! 무투에게는 바라바라도 있잖아. 바라바라, 그 이름에 완인이는 가슴이 아파왔다. 정말 바라바라가 무투에게 돌아갔을까? 아니, 완인이의 마음에서 그런 대답이 들려왔다. 바라바라가 무투와 함께하고 있다면 완인이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쓰러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완인이는 움직여야 했다. 완인이는 마이샤를 억지로 보내고 빠르게 움직였다.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사자의 냄새가, 무투의 냄새가 바람과 함께 날아들었다. 포효 소리와 함께 무투가 옆에서 완인이를 덮쳤다. 피할 생각조차 못한 채 완인이는 그대로 무투의 앞발에 목을 맞고 쓰러졌다. 무투는 완인이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목덜미를 노리며 입을 크게 벌렸다. 또 다른 포효 소리가 울렸다. 무투가 흠칫 고개를 움직였다. 완인이는 발톱을 세운 앞발로 무투의 눈가를 세게 때렸다. 무투가 울부짖으며 뒷걸음질 쳤다. 무투의 눈에서 피가 흘렀다. 완인이가 지나친 풀숲 저편에서 바라바라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바라바라가 완인이의 뒤편에서 제 아버지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무투가 바라바라에게 호통쳤다. 멍청한 놈. 너는 어째서 나설 때와 안 나설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꼴이니 내가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빠니까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빠, 그 말을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바라바라가 그제야 완인이에게 눈을 돌렸다. 나는 아빠를 떠날 거야. 그렇지만 아빠의 반대편에 설 수는 없어. 안녕, 완인이. 바라바라는 그대로 몸을 돌려 어두운 풀숲으로 달려갔다. 무투가 거칠게 포효하며 바라바라에게 달려들었다. 완인이가 그 틈을 노려 무투의 목덜미를 부여잡고 매달렸다. 무투, 4개의 강이 있는 초원을 호령하던 수사자. 무투는 여전히 크고 강했다. 하지만 완인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은 사자와 사자의 대결이었다. 무투도 하찮은 어린 암사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투는 오른쪽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 완인이가 무투의 다친 눈을 노리고 앞발을 휘둘렀다. 무투가 기습적으로 돌아서며 완인이의 얼굴을 쳤다. 완인이는 뺨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그때 반가운 포효 소리가 울려왔다. 잠보와 말라이카 그리고 마이샤도 한꺼번에 무투에게 덤벼들었다. 완인이도 다시 일어났다. 4마리의 사자가 온 힘을 다해 무투에게 매달렸다. 결국 말라이카의 발톱이 무투의 상처를 건드렸다. 무투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완인이 무리도 무사하지는 않았다. 모두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완인이 무리가 해냈다. 완인이는 무투 앞에 우뚝 섰다. 여긴 이제부터 완인이 무리의 영토야. 우리는 절대 무투 당신을 우리 영토에 허락하지 않으니 당장 떠나. 무투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온 풀숲의 동물들이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투는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다 비실비실 옆으로 걷다. 마침내 헐레벌떡 도망쳤다. 독수리들이 기대에 찬 소리로 울며 무투를 뒤따라갔다. 하이에나들에게도 곧 소식이 전해질 터였다. 완인이 무리는 포효로 승리를 축하했다.
와니니와 잠보와 말라이카와 마이샤, 그리고 아직 빈자리가 있었다. 비가 내렸다. 빗줄기가 거세게 울렸다. 검은 땅의 주인이 마음껏 외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모두가 숨죽였다. 바라바라, 듣고 있지? 나는 알 수 있어. 너 바로 거기 있잖아. 바라바라, 돌아와. 더 이상 무투는 없어. 와니니 무리는 무투의 반대편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리야. 와니니 무리. 그러니까 네 자리로 돌아와. 와니니 무리로 돌아와. 이제 우리 같이 사냥을 하자. 말라이카가 와니니 곁으로 달려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말라이카, 처음 이곳에 왔던 밤 네가 물었지? 우리도 다다 할머니, 마디바 할머니처럼 될 수 있겠느냐고. 그때는 대답을 못했지만 이제 할 수 있어. 말라이카야, 우리는 이곳에서 멋진 무리를 이룰 거야. 이렇게 용맹한 암사자가 셋, 다정한 수사자가 둘이지. 수사자가 둘? 풀숲이 문득 들썩거렸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와니니는 모른 척 돌아섰다. 와니니 무리는 와니니에게 돌아올 것이다. 밤이 깊었다. 사자의 시간, 사냥을 할 때였다. 검은 땅의 주인 와니니 무리는 자신들의 땅에서 사냥을 시작했다.